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참 빠르게 바뀝니다. 아이 보기가 참 어렵죠. 출생률 세계 최저 수준이고 1인 가구는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다가 고령화는 빠르고 인공지능 끼어들고 소비 패턴부터 노동시장, 산업구조도 죄다 바뀌고 있는데 이럴 때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면 참 도움이 되겠죠? 최근에 부의 이동 트렌드 2026 편에 신 개념 있는 희애 씨, 손희애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지. 두 팔 중에 하나는 부처 핸즈업하고 인사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희애 씨는 강의 참 많이 하는데 네. 경제 관심사가 달라졌다 이런 거 좀 체감이 됩니까? 체감합니다. 실제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뭔가 질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하면 증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이게 소위 얘기하는 한탕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한 작년 말부터 올해 정도에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생존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예요. 생존? 네. 왜 이렇게 소박해졌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네. 저성장이 고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부자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내가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질문이 진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실 인식을 냉철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최근에 책을 내면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희애 씨가 도대체 책을 몇 권을 쓴 거예요. 근데 기존의 책들하고 달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내다보는 책이었는데 새해에 부를 이동시킬 아주 중요한 트렌드 몇 가지를 꼽았어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는 책에서는 10가지의 키워드를 10가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성장 고착화라든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소비에 대한 뭐 우리 렌트 리스크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짚었는데요. 우리가 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두 짚을 수가 없다 네. 보니까 오늘 같이 얘기할 걸 좀 짚어보자면 일단 저는 인구 구조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VIB 경제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VIB 네. 아까 충격이었다고 어느 분이 네. 제보해 주셨어요. 애기냐 하면서. 맞아요. 실질적으로 아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Very Important Baby의 약자가 VIB 경제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1인 가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로 이코노미도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노동시장도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신노동시장 이렇게 칭했는데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저도 한 10년 전쯤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10년 전이면은 15살. 맞습니다. 제가 좀 그렇죠. 이른 시간부터 좀 나이 때부터 취업 준비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월이랑 9월 봄 가을 되면은 공채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바뀐 것처럼 대부분이 긱워커 그러니까 초단기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제도 면에서 바뀌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제도들 바뀌는지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반가워하신 희애님을 반가워하시는 분들 정말 어머,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루시퍼님께서 유일한 하이톤 게스트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데 일단 Very Important Baby VIB 아기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죠? 맞아요. 우리 사실 길에서도 제가 친구랑 진짜 아기 있는 친구랑 이제 산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걸음을 못 떼시더라고요. 아기 본 지가 언젠지. 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예뻐 이러면서 그리고 유모차에서 강아지 말고 아기 나온 지가 언젠지. 맞아요. 대부분 강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가 귀해지고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 듣는 게 정말 귀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아동복이라든지 유아 관련된 산업들은 다 하향세를 안 걷겠다. 팔리겠네, 덜 팔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백화점의 아동복 매출을 살펴보면 반대로 두 자릿수로 성장세를 걷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가 줄어드는데 그 많은 옷을 아기 혼자 다 입는 거예요, 한 명이? 맞아요. 한 명이 입는데 많이 입기보다는 적게 입더라도 비싼 옷을 입는 거예요. 너 그
패딩 입었구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비싼 명품 브랜드들이 뭐 패딩이나 뭐 셔츠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파는 진짜. 네, 프리미엄 키즈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출생아 수 감소라는 이 악재를 오히려 이런 1인당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이게 상쇄를 시키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패딩 입은 애기로 만들어줄 테야 이런 건데 하지만 애들은 얼마짜리인지 모르죠. 몰라요. 찢어와요, 막. 놀이터에서 막 그래서 너 이거 고모가 이거 얼마짜리인데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12개월 할부로 산 건데 어렸을 때는 사실 알잖아요. 그쵸, 막 어렸을 굴러야 때는 됩니다. 막 굴러다닐 수 있는 게 최고기는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경향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아기들에게도 입학 시험을 요구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까지 나온다고 해서 야 너무 나간다 싶기도 한데 사교육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령 인구, 그러니까 한 6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교육비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와. 특히나 미취학 아동의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데요. 우리 영어 유치원에 150만 원 월마다 이상 쓰는 거는 뭐 예사로운 일이고요. 그리고 뭐 4세 의대반 이런 것도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아 사교육이 단순히 우리 아이한테 공부 많이 시킬 거야 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넣겠어. 그러니까 요 욕망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까 부지불식간에 확 지나갔는데 4세 아이에게 의대반 네. 의대라는 단어가 발음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매칭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정말 이 반에 들어가고자 막 시험 치고 막 난리라고 합니다. 아 이거 좀 힘들다. 이선희님께서 희애님 통통 튀는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니 귀가 열린다 열려. 사후 정도 귀가 뻥 뚫린다는 바로 그 방송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예요. 마은수님 맞아요. 백화점 가면 비싼 유아복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해요. 강아지 산업도 워낙 크니까 네. 아기와 강아지에게 정말 아끼지 않는다. 네. 멍클레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나다 구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금융업계에서도 VIB 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경제의 끝은 결국은 우리가 자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실제로 돌반지, 이제 금 반지를 손에 끼워주는 것보다 물론 금값이 오르기도 했지만요. 네. 그것보다는 주식을 사주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년 사이에 22배나 늘었습니다. 와, 22배인데 22명이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금융사들도 이 어마어마한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 TDF, 뭐 우리 아이 ETF 이런 식으로 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상품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입출금 계좌 하나만 만들어 주려고 해도 무조건 서류 엄청 많이 가지고 엄청 복잡해. 집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지점을 무조건 네. 가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정말 어린이 고객들 잡으려고 금융사들이 혈안이 됐습니다. 완전. 그래요.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아유 우리 재은님이 대리분노해 주시네요. 아유 그런 엄마들 좀 너무 심해요. 취학 전에 의대반이 뭡니까 하셨고 아까 어느 분이시죠? 명환님. 아유 기저귀 차고 학원 간다고 진짜 기가 찹니다. 요즘 노리셨는데요. 앞뒤 기저귀 차고 기가 찹니다. 라임이 기가 막히시네요. 딱딱 기맥히게 오늘의 장원이네요. 커피 한 잔 쏘면서. 자, 근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1인 가구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이제 800만 세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코노미, 솔로 이코노미도 성장세가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혼자가 이제 표준인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식당의 풍경입니다. 예전에는 다들 이게 4인석, 뭐 2인석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1인석도 굉장히 많아졌고 메뉴 구성 자체도 1인 메뉴를 파는 식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에서도 예전에는 그 최소 기준이 너무 턱이 맞아요. 높았어서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라고? 네. 물론 나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기준 어, 맞추려고 뭐 일부러 그쵸. 2인분 시켜서 냉장고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인분 주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노래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방에다가 아우, 그뭐 흔들어 제껴야 되니까 너무 좁으면 네. 접촉 사고 그렇죠. 막 탬버린 흔들려고 하면 넓은 방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양손에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혼자 들어가죠. 그 방을.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코인 노래방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2만 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화관도 분명히 다들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네. 1인 전용 좌석 생기고 있고 여행도 이제는 진짜 여행 혼자 가는 분들 너무 많아져서 맞아요. 나 홀로 패키지가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식당 갈 때 이모 1인분 돼요? 맞아. 이거 물어보고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지만 그쵸. 혼자 시켜서 미안해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테이블도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한 4명 앉아야 되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괜히 미안하고 네. 아유 바쁜데 이거 합석 좀 하세요. 이러면 막 이러시는 거 같고. 아유 예,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른 분 3분하고 같이 밥 맞아요. 먹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초고령 사회에 대한 고민 우리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네. 요거 조금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네. 88만 명의 플랫폼 종사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 고용시장, 이것도 세상을 바꾸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생 직장은 이제는 옛말이 됐어요. 기업들이 공채를 계속 없애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포인트로 긱 워커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긱 워커라고 하는데요. 또 플랫폼 종사자 국내에서만 해도 이미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신노동 시장이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요 안에서 또 긱 워커들은 어떤 산업 위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산업이 떠오를까, 이걸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나는 좀 어디서 이렇게 좀 콩고물을 먹을 수 있을까,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세상이 참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기워커 시장이 크게 성장할 때 우리 기사님들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많았잖아요. 노동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기워커를 위한 인프라 산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속해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담당자들이 대부분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세무 신고라든지 네.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긱 워커로서 프리랜서로서 살아가려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인프라들,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땡 같은 프리랜서 마켓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개를 넘어서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가 보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또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 시장이 실제로 2030년까지는 연평균 16%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긱 워커들, 프리랜서들은 더더욱 늘어날 거고요. 이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요거 좀 불편하겠는데 네. 하는 그런 걸 해결해주는 인프라 비즈니스들은 무조건 떠오를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기워커 중에 1인 가구로 겹치는 분들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 이코노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은 우리가 좀 미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가 되게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리 카츠라는 문화가 정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토리가 혼자고요. 그리고 카츠가 활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노래방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가는 노래방 히토카라는 정말 뭐 대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됐고요. 그래요. 그 안에서는 막 흥에 겨운데 지금 텐션 최절정인데 밖에서 보면 오호. 그렇죠. 조용한 것 오전에 같죠. 이런 네. 텐션. 오호.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솔로 웨딩이라든지. 솔로 웨딩. 네. 신랑이건 신부건 필요 없고 맞아요. 턱시도나 웨딩드레스 입고 나 혼자 찍는다. 나 자신과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뭐 짝 필요 없어. 네. 나는 혼자서 내가 결혼도 할 거고 뭐 웨딩 드레스든 턱시도든 일단 안 입어보면 아까우니까 난 입어는 볼래. 라고 하는 그런 난 문화. 오늘이 제일 이쁘니까. 그렇죠. 남겨야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의 노후와 장래를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슈카츠. 이게 이제 종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도 상당히 거대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차이라고 본다면 예전에 우리도 혼자 밥 먹으면 되게 처량하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사회생활 쉽지 않은가. 어떻게 뭐 좀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가 좋지 않나? 어떻게 헤어졌나.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막 떠오르는데 괜히 혼자 밥 먹고 있으면 나는 너무 괜찮은데 그쵸? 이모가 와서 등 한번 맞아요. 쓸어주시고. 저 실제로 반찬 서비스 받은 적 있어요. 계란 후라이 맞아요, 나왔다 맞아요. 이러면은 슬퍼 보였네. 그렇죠. 이제 주방에서 이 눈물 훔치신 거죠. 그렇죠. 이모가 짠해서 어떡해. 짠해서 어쩌스까 하고 계란말이 쓱 힘내. 맞아요. 좋은 날 올 것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시각이 이제는 만연해져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점차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코노미, 솔로 이코노미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살기 편한 세상 이런 서비스가 진짜 많이 생길 것도 같네요. 맞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도와줄 것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게 또 좋긴 좋거든요. 네. 근데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게 야, 너 이렇게 똑똑하면은 내일은 누가 그렇죠. 너 나 대신에 내일 출근하고 그럼 못 써.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막 위협감이 막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요즘 열중하는 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업스킬링 이게 생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산업을 정말 재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력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이 유통기한 자체가 짧아진 거예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의 데이터를 보면은 향후 5년 내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핵심 기술이 무려 44%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요거를 데이터로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졌다 보니까 평생 학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성으로 업스킬링이 뜨고 있는 거고 이 글로벌 스마트 교육 시장은 2030년까지는 무려 223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평생 교육 이런 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들 세대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승진하실 때나 하물며 돌아가셔서 부고가 나올 때도 1972년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네네. 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기를 갖고 있었으며 근데 그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의 변화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어떠한 직무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좀 너무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했다 보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어떻게 손이 부족하면 뽑아야죠.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 대신에 원래 있던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스킬링 그러니까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원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직무에 특화된 사람이었다면 이제 B 직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그 B 직무 스킬도 배울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손이에는 지금도 똑똑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말을 잘하니까 그 말과 관련돼 있는 책상 디자인도 해봐 이런 뭐도 식으로.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막 될지어다. 넣어주면서 막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의 60% 정도가 업스킬링 예산을 아예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다녀도 여러분 강제로 계속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가 나한테 원하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지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요구할 때 못 보여주면 얘는 뭐지? 왜 도태되지? 이거 안 되겠는데. 너 안 되겠는데. 와, 근데 우리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다. 방금 그 타이밍 봤죠? 찌찌뽕이. 자, 그리고 에듀테크라는 것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에듀는 교육인 것 같고 테크는 기술인 것 같고 요 두 개는 어떻게 합쳐집니까? 방금 말씀드린 업스킬링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뭔가 내가 배워야
도태되지 않는구나. 네. 나도 뭔가 배워야 뭐 기워커로 살아남든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바쁜 성인들을 위한 모바일 러닝 앱들이 막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관련해가지고 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예전이랑은 다르게 실무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예전에는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인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냥 뭔가 수능 이런 거 네.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우리 거. 토익 공부할 때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isten and speaking.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들도 그래서 지하철에서만 봐도 실제로 뭔가 듣고 계시고. 그 혼자 말하시는 분들 맞아요. 가끔 내적인 동요가 혼자 크게 속으로 말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나한테 말한 건가? 난가? 근데 아니고 그런 거 따라하는 공부하고 계신 앱들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앱들,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듀오링고나 아니면 스픽 같은 게 요즘에 성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야 오늘 특강을 듣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잖아요. 네. 요걸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 크게 눈에 띄는 세 가지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비 부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청년 기준에서는 월 5만 5천 원 정도면은 버스, 지하철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이 나온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얘기한 거랑 좀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이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자리 구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돈은 들어가니까 그쵸. 도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요게 예전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어떤 특정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4월에만 이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상시 접수 받는다고 하니까요. 네,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요 혜택까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하준규님이 두 분 만나시면 1차에서 10시간 이야기하는 거 완전 가능할 듯 하셨는데 맞아요. 그럼요. 저희 친한 거 티가 많이 나죠. 지금까지 부의 이동 트렌드 2026 저자 개념 있는 희애 씨,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